야, 1도. 근데 너도 되게 이상하게 나. 너는 왜 어쩌면 이렇게 네가 이겨야지. 너 진짜 이상하게 나. 갑자기 맞잖아, 신나는 이거. 척한다니까. 아니야. 원래 막 재영이처럼 막 어그로 끄는 거 생각하고 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그로 안 끌었잖아. 어차피 제 밑에 있는 거 알았잖아. 마지막에 썼잖아. 직사각형 채우기 아니고. 재영이는 3개씩 있었고 난 2개씩밖에 없었으니까 한 개를 더 놨어. 우리. 봐봐 이거. 말랐지. 봐봐. 봐봐요. 저거 무슨 형이라고 말했었더라? 저 식. 이차함수식의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나중에 또 학습을 하니까. 나중이라 해봤자 다음 시간인데 또 학습을 하니까 알아둡시다.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그러면 이 표준형에서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부호냐면 저기에 A랑 P랑 Q라는 미지수가 있죠. 얘네들의 부호가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그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 이 아이. 네. 지금 지가 져놓고서는 눈 줬다고 뜨고 있어. 예. 근데 이차함 계수 A의 부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A 부호. 그래프의 뭐라고 할까? 이런 걸. 어디로 볼록하냐 이런 거. 모양.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고 알고 있는 건데도 간단하게 한번 적읍시다. A 값이 양수면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하다고? 헷갈리면 안 돼? 아래로 볼록해요.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정을 배울 때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도 말할 때가 있어요. 기하, 미적분 이런 과정을 할 때는 아래로 볼록을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 오목이라고 얘기해요. 위로 오목. 같은 말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오목이나. 뭔 소린지 알아? 위쪽 방향으로 우측 패여있지. 그래서 이걸 위로 오목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요? 선생님, 그래서 오공렌즈, 블루렌즈 그런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나 얘가 오목 얘기하는 줄 알고 개소리 그만하라고 할라 했어. 알았어. 네. 그러면 A 값이 음수면 그치?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 되고 그래프 그 A형이 주어져요. 그래프의 모양이 주어졌을 때 이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프 모양 보고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의 부호는 뭘로 결정해? P가 뭔데? 의미하는 게 뭔데? 저 P가 뭔데요? 맞아요. 대칭축의 위치로도 P의 부호를 정할 수 있고 또 꼭지점 무슨 좌표랑 똑같다고 했지? 무슨 좌표랑 똑같아요? 꼭지점에 정신 차려. X좌표. 그러면 축의 위치가 Y축보다 Y축이 있어. Y축이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Y축보다 오른쪽 또는 왼쪽 이렇게 쏠려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잖아. 혹은 이렇게 가운데 Y축이 대칭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세 가지 상황으로 그려질 수 있거든요. 왼쪽에 있거나 딱 Y축을 기준으로 반 잘리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데 그럼 왼쪽에 있다면 이 P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꼭지점 좌표랑 동일하다 했어. 음수지. 왼쪽이야. 그 다음 가운데 있으면요. P는 0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0입니다. 꼭지점 X좌표도 0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으면 P는 양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축의 위치 또는 꼭지점 X좌표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Q의 부호는 Q의 부호. Q는 뭘로 결정하는데?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이 아이는 정신 차리라고. 네. 저 Q가 뭔데?
뭔데? 왜 저래? 왜 저래? Q가 무슨? 다시요. 꼭지점이라고? 꼭지점이라고 하면 돼? 그치? Y축은 뭐예요? 1참. 1차함수는 Y 절편이고 절편. 꼭지점의 X좌표랑 같아요. 그러면 꼭지점 Y좌표랑 같아요. 꼭지점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Q의 부호도 정해진다. 요거예요. 그러면 A랑 PQ의 부호를 그래프를 보고 결정하는 거,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는 거 연습을 좀 할게요. 여기 보자. 97쪽에 2번 보여요, 2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A랑 PQ 부호 정할게요. A부터. 현준아, A 부호 어떻게 해야 돼? 음수.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P, 이하인. 음수? 음수? 뭐 양수 아니? 음수 뒤진다. 다. 양수 아니?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꼭지점 X좌표 양수여야 되는데 우리가 꼭지점 X좌표에 읽는 방법이 이 마이너스 P라고 해서 마이너스 P로 읽으면 안 되고 P로 읽어야 되지. 그러면 꼭지점 X좌표는 양수, P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어때요? Q인데 얘도 왜? 왼쪽이 에? 미친 새끼 아니야. 97쪽. 97쪽이야. 어쩐지 그러면 A, P, Q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를게요. 일단 기억 옳아요, 안 옳아요? 나요. 옳습니다. 니은은요? 틀려요. 아니에요. 디귿은 A랑 Q의 곱인데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되죠. 그러면 디귿 옳네요. 그다음 리을 P 더하기 Q인데 P와 Q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가 되니까 리을도 옳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일단 부호 결정하는 거, 부호 확인하는 거는 그래프 보고 확인하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차함수씩 준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시오 하면 그릴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이런 형태로는 그릴 수 있죠. 2번에 있는 문제처럼. 어떻게? 누가 꼭지점 찍고 무슨 볼록인지 찍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정신 차려요. 눈깔 흐림 엉텅해가지고. 네. 얘들아 APQ 부호 정해주세요. 쉬운 거. 자, 라연이 갑시다. A는 0보다 크다, 양수다. 그 다음에 P 부호야. P는 배연이. 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0보다 크다 맞아요?
크다 맞아요? 헷갈린다. 꼭지점 좌표 찾아볼게요. 여기서 꼭지점 좌표 어떻게 읽는다고? 마이너스 P란 말이야.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P겠지? 근데 지금 이 찍혀있는 부분이 제3, 4분면에 찍혀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P는 음수가 돼야 돼요. 즉 마이너스 P가 음수가 되려면 P는 양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EIQ 부호. 잠시만요. 잠시만요. 플러스 아니에요? Q 양수래요. 맞아요? 아니 헷갈릴 게 없어. 꼭지점 Y좌표 얼마예요? 여기 식에서 읽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Q인데 꼭지점 Y좌표 이거 양수돼야 돼? 음수돼야 돼? 마이너스 Q 음수되려면 Q는 양수가 맞는 거지.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해야 돼요. 부호가 반드시 이렇게 표준형, 기본적인 배웠던 표준형이 아니라 이런 데가 막 바뀔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꼭지점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부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일반형 안 나갈 거니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만 할게요. 여기 이 책에는 대칭이동이 안 보여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칭이동은. 근데 너희가 평행 이동은 알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서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평행 이동이에요. 또 적어요? 네. 오늘 진짜 많이 배웠다, 그치? 2차 함수 약간 토 나오게 계속 배웠네. 목요일날 시험 볼 거예요. 예. 오늘 배운 것까지 목요일에 시험. 왜요? 표준형, 일반형 같은 거 안 나오죠. 네. 오늘 배운 데까지. 제 시험 있어요. 네? 제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 옛날부터 있었잖아.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미 평행이동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걔를 한 번 더 평행이동을 할게요. 어떻게씩 만들까? 너무 오래 걸려 쓰는 거. 어떻게씩 만들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가 뭔 소리냐면 기본형이 요거였죠. 우리 기본형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할 때 어떻게 했었어? Y는 그대로 쓰고 A 그대로 쓰고 X 자리 있죠? X 자리에 뭘 집어넣었는지 기억나요? 뭘 집어넣었니? 그치? X 뒤에 X 마이너스 P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줬었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이렇게 뒤에다가 플러스 Q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야. 얘도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Y 마이너스 Q라고 해서 이렇게 변형했던 걸 이 항에서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앞에 Y는 그대로예요. A 그대로예요. 이미 X-P까지 만들어져 있지. 여기에 다시 한번 붙여주면 돼. 똑같이. 마이너스 M 이렇게 똑같이 붙여주시고
제곱이고요. 이미 Q가 있는데 이 뒤에 또 Y축 방향으로 N만큼 더 이동을 했으니까 이것도 뒤에다가 더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이 식에서 X 뒤에 또는 X-P 원자석 뒤에 여기 뒤에다가 평행이동하는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호를 바꾸는 게 X축 방향일 때만 그렇게 적용되고요. 이 뒤에 붙는 Y축 방향 평행이동은 부호 안 받고 그냥 플러스 N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게 뭔 소린지 알아?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요. X축을 기준으로 뒤집는 거야. 반대로. X축을 기준으로 뒤집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해볼 테니까 쓰지 마세요. 이하인 쓰지 마. 꼭지점의 좌표가 1,2인 어떤 이차 함수를 지금 선생님 그냥 그린 거예요. 얘를 원대현 왜 저래? 지금 그 포즈 뭐냐고. 어려워. 지금 다리도 저러고 흔들고 있어. 이러고서. 아니 저 안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수민이 봤어요. 이 자세는 뭐야? 그렇다니. 어려워. 무슨 이렇게 가만히 저러고 저렇게 이렇게 점잖게. 너무 점잖아. 박주엽 따라하기요. 이하인보다 오목 잘 드는 원대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순간 좀 불알 거북 잡고 싶어. 아니 뭐 책임질 거야 원대현? 왜 줘요? 왜 걷어쳐 근데? 몰라요. 언제 하실까요? 이하인 책임지네요. 사용할게요. 그럼. 봐봐요. 쟤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뒤집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그대로 X축을 기준으로 이 종이를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맞아요.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바뀌게 되죠. 그럼 바뀌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생각해보자. 꼭지점 X좌표는 안 바뀌어요. 근데 꼭지점 Y좌표는 어떻게 돼? 바뀌어요. 그렇죠? 이 떨어진 거리만큼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꼭지점 Y좌표가 바뀐단 말이야. 꼭지점 Y좌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도 예를 들어 얘가 뭐 4, 뭐라 그럴까? 4,6이라고 쳐볼게요. 이것도 대칭이 되면 몇 컴마 몇이 될까? 4,-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결국에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의 Y좌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Y좌표. 그럼 식도 어떻게 되냐면 Y가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모든 Y들이 다 부호가 바뀌거든요. 그럼 예시를 들어서 이 주어진 이차 함수 표준형 있죠? 표준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보여요? 뭔지 보여요? Y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Y 부호 바꾼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는 어색하니까 뭘 해줄 수 있냐면 양변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준다예요. Y 대신 Y 부호를 바꾼다 할게. 식의 Y의 부호를 식에 있는 Y의 부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있다면 Y축 대칭도 있을까? Y축에 대한 대칭? 있으니까 선생님 물어보겠지?
여기 그래프가 그래프 개못생기게 그랬어. 이거 이차함수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리지? 개못생기네 이거. 컴퍼스. 컴퍼스? 컴퍼스로 그림이 잘 그려지나 이게? 컴퍼스더니? 이게 y축에 대해서 아까 1,2가 꼭지점의 좌표였던 놈이 y축에 대해서 이번엔 대칭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얘는 뭐가 달라졌을까? 꼭지점부터 체크해 봅시다. 꼭지점 몇 컴마 몇이 돼요? 맞아.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바뀌었니? 꼭지점에 X좌표. X좌표. 근데 얘 꼭지점만 그렇게 X좌표 부호가 바뀌었을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 부호가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 10을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대칭이동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왜 이 책에 없는 것 같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처음에 나왔던 이 표준형식에서 x의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x의 부호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 보여요? 원래는 그냥 x-p였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이렇게 바뀐다고. 대칭 종류 몇 개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2개 했는데 X축, Y축 하나 더 있어. 아마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면 7개 정도 배워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도 있어요.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라는 1차 함수 그래프 있죠. 그 직선. 걔에 대해서 대칭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1차 함수 그래프. 그 직선 보이죠? 걔에 대해 대칭인 것도 있고 한 점에 대해 대칭일 수도 있고 한 직선. 아까 그 말한 직선들 말고 그냥 아무 직선. 그 아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어서 7가지 정도 배웠는데 일단 3개 정도만 얘기할게요.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는. 이거 지우면 지워도 되겠지? 네. 여기 이거 쓰고 이거 한번 보여주고 지울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점 대칭이요. 다 바뀌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 거거든? 다 바뀐다는 게 뭐야? 그 Y좌표랑 X좌표. 맞아요. 언제 배웠어요, 저희? 아까 배웠어요. 1차 함수에서 했었나?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다 바뀌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뀌어서 x, y 부호를 싹 다 바꿔요. 그럼 2차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생겨먹겠죠. x도 부호 바뀌고 y도 부호 바뀐 형태로 이렇게 생겨먹게 될 거예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면. 그러면 1교시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 텐데 한 번 좀 반이 예를 들어 용강 반이 따로 개설이 돼서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선행 과정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윗반, 아랫반 구분 없이. 레드반, 블루반 구분 없이. 그럼 선행 과정이 똑같이 들어가면서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너희가 영원히 분류해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다시 레벨을 다시 나눠서 새로운 레드반과 새로운 블루반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어. 영원히 블루반이 되고 싶은데요. 그럼 시험 못 보면 됩니다. 거기만 어차피 못 보는데 뭐. 시험을 못 보면 되고 근데 일단 윗반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시험 봐서 다시 반을 다시 재정비할 거예요. 역도 내려오면 좋겠다. 역도는 거기서도 잘해가지고 모르겠네. 얘가 또 숙제 안 해갖고 쌤이 내려올 것 같아요. 걔 건방진 역도가. 또 착한데. 아니 사악하라니까 이거. 숙제를 안 한다며. 걔 은근 건방진. 사악해 이거.
그러면 지금 좀 어찌 보면 2학기 지나고 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긴 해요. 욕심을 좀 내보세요. 왜요? 레드반으로 올라오면 뭐가 좀 이상해. 너는 못 올라가요. 그런 거 있잖아. 선행을 좀 더 빨리빨리 나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예비 중3이니까 선행과정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겨울방학 때 선행과정 달라요. 레드반은 공통수학 2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블루반은 공통수학 1으로 계속 할 거야. 근데 시험만 잘 보면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시험 한번 쭉 봐가지고 다시 한번 반 배치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시험은 잘 보는데 이게 다른 게 개판이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게 뭐야? 계속 학습 태도? 네, 그럼 올라갈 수 없죠. 신현준 욕심나? 아니요. 1도 안 나? 네. 자, 이거 연습해봐요. 103쪽. 103쪽에 25번, 26번 보이나요? 이 25번, 26번 서술형이야. 풀이과정 작성하면서 풀어볼게요. 뭐 하는 거예요? 쌤, 저희 쌤삐지 않아요. 쌤비 다 푼 거 아니에요? 이차함수 아직 안 풀었나? 아, 풀리면은 교재 새거 나가야지 다음 주에. 또 해요, 이러면. 2학년 2학기 과정 나가야죠. 다음 주부터예요? 아마도 오늘은 3학년 같아요. 3학년 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끝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 나가. 시험 공통도 할까요? 그때 가서 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중간 기말 성적 반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응? 이건데 왜? 못 올라가고. 근데 보면은 블루반인데 막 수학 시험 더 잘 보는 애들 있단 말이야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좀 계속 블루반에 있기에는 뭔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레드반 애들이 시험 더 못 봤는데도 계속 걔는 레드반 나는 블루반이라면 억울할 것 같아. 똑같이 배우니까 2학기 동안 선행과정 똑같이 나가니까 그 똑같이 나가는 과정만큼 테스트를 봐서 좀 레벨을 배치할게요. 근데 중간고사 좀 안 보여요. 네? 왜요? 아니.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중간고사 너가 못 볼지 잘 볼지 어떻게 알아? 아 2학기 중간고사요? 응. 아 겨울 때 올라가요? 어. 아 그래요? 응. 그래서 2학기 끝나고 겨울 때부터 예상하고 있어요. 반 바꾸는 거. 2학기 동안은 수업 똑같이 나오고. 그때 올라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2학기 때야. 2학기 성적이. 그 영화관 안 가고 옆이랑 놀고 아이랑 놀고 그거 딱 추천해. 3개 다 듣고 갈 수 있으니까. 역도랑 놀고. 욕도 싫어한다며. 사악하다고. 사악한 얘기인데. 사학해도 너무 잘 맞아? 네. 뭐 순수한 척 하는 애 같아. 맞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거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25번 꼭지점 좌표 보고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봐봐.
왜요? 원대형 공부 안 했구만.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원대형? 양보했어요. 필기만 디립다 해서 너가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필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연습을 하고 그래야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어?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좌표랑 대칭축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원대원 눈이 달려있으면 꼭지점 좌표 읽어야지. 읽어봐요. 마이너스 1콤마요. 이거 누구 어떤 미친놈이 마이너스 1,2라고 읽는 애들 있다? 미친 거지. 숫자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1,2라고 뜬금없이 그렇게 읽는 애들 있어요. 마이너스 1,0 맞아요.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2차 함수 식에서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니? A 값 구할 수 있어요? P 값 구할 수 있어요? 이 아이 대답해. 네? 어떤 값을 구할 수 있어? 2차 함수 식에서. P요. 얼만데? 마이너스가. 그치? 그러면 P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겠지? 네. 그쵸? 그러면 일단 P값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고, 그러면 2차 함수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네. 여기에다가 A 값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힌트 없나 그림에서? 또 다른 힌트. 아이 절편이. 몇 컴마 몇을 지나요? 2컴마요. 어? 0.2. 0,2요. 2,6? 그러면 여기에다가 x2, x0, 아씨 너 새끼 때문에 y는 2를 대입합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그래프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였지. 그러면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2는 x에다가 0 들어갔어. 어떻게 돼 그러면? 2는 0 들어갔어. A. A 값 얼마죠 그러면? 2요. 2요. 여기 문제에서 뭐 하래? A 플러스 P 값을 구하래요. A 플러스 P 값을 구하래요. 얼만데? 1. 그치.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쉬운 문제였어요. 이. 다음 26번.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이동하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1,21을 지난대요. 그럼 일단 평행이동한 식을 써야 되지 않겠니? 우리 저 2번 쓴 거, 여기 중간에 요거 쓴 거, 요 쓴 거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써볼게요. 그러면 기존 식을 먼저 써주고, 그러면 평행이동한 식은 기존 식을 먼저 써주고, y는 이거 7분의 3 건드리면 안 되고 x-3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대. 여기다가 플러스 3 붙이면 안 되고 어떻게 붙여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붙여야 돼.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m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이 1 뒤에다가 뭐 할 거야? 플러스 m 해, 마이너스 m 해? 마이너스. 미쳤나 보다. 요렇게 되지, 평행이동한 식. 근데 얘가 뭘 지난다고? 마이너스 1,2. 그치. 그러면 리을 식에다가 선생님 일부러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적고 있어요. 그럼 리을 식에 마이너스 1,21 지나는 점이니까 뭐 해요? 맞아요.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x좌표 x 대입하고 y좌표 y에 대입할 거야. 21은 7분의 3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제곱 때리면 어떻게 되니? 이거 다 싸그리 다 제곱 때리면 그치.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얘들아 그럼 m값 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구하죠? 그 홀롤롤 약분한 다음 홀롤로 약분하고 홀롤로 약분했어. 21인데 플러스 1이 근데 거슬려가지고 m으로 깔끔하게 딱 마이너스를 해서 없애주면 그거
그치. 그지? 그러면 n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요. 오, 맞아. n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문제에서 n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개 간단. 자, 103조까지 딱 숙제예요, 오늘 숙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이어서 할게요. 운동을 좀 해야 돼.